돌다리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가치관들이 뭐였지? 땅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서사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 서사갈래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 사건은 다른 걸로 뭐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서의 갈등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확대하면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편 소설이고요. 거짓말이야. 길어. 사실적이고 충분히 어느 한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야. 비판적이야. 현대인들에 대해서 땅을 물질적 가치, 땅을 돈으로 보고 있는 것들. 교훈적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농촌 마을이고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입니다.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소재 뭐? 돌다리. 대조적인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전개됩니다. 대조적인 인물 누구? 아버지와 아들.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 아버지 대사 처리하는 부분이랑 아들 대사 처리하는 부분이 좀 달라. 이렇게 아버지 말은 큰 따옴표 따서 직접 이야기하고 아들 말은 큰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거든. 짜임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거는 줄거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읽을 시간 딱 1분 드릴 거예요. 해제. 이 소설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 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창섭의 갈등을 돌다리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돌다리는 전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촉구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편 들어줍니다.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아들이 땅 팔아달라고 하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그러나 아버지에게 동조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해. 이렇게. 종교, 신, 하느님 같은 땅을 팔라고 했다니 난 정말 이단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아버지를 뭐 원망하고 그런 거는 아니야.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조금 속상해. 아들이 얘기하는 거 못 들어주고. 그러니까 밑에 서사갈래 소설 생각하시면 되죠. 인물, 사건, 배경. 아까 위에다가 제가 일부러 써드렸고, 위로 올라오셔서 천천히 여기 줄거리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 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누구 눈에? 창섭이라고 하는 아들 눈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경성이지, 그때는 이제 건물에서 임대해가지고 세 내면서 병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오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하필이면은 공동묘지가 눈에 띄입니까? 왜? 내가 옛날에 사람 죽여놓고 몰래 묻어놔서 그런가? 아니야. 어린 시절 죽었던 누이가 묻혀 있어.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다 보았다. 분명히 주인공 아버지와 아들인 거 확인했는데 창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창섭이는 일단 서술자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런데 알고 있죠? 이 소설의 시점 뭐였었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었다라는 거는 일단 기억은 하고 갑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작품 속에 세계가 있다면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봄이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가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건 일단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요. 계절적 배경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버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린다라고 해서 청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적막하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되는 거겠죠. 황량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창옥이면은 저희 이모인데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냥 저희 이모 중에 한 분 이름이 창옥이라고 이렇게. 그러지 마. 그냥 개드립이잖아. 진짜 저희 이모님 이름이 성함이에요. 창옥이. 미안합니다. 헛소리하지 않을게요. 정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창섭은 마음속으로 창호가 하면서 목례를 보냈다.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 세상이 마음속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확실히 전지적 작가 시점 맞지. 속마음을 아니까. 다만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나이 차이가 많은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리움.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었던 어느 날 여름이었었다. 아, 공부하러 유학 중이었었네. 다른 도시에서.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불러왔지. 의사를 주사를 놓고 돌아갔어. 밤새도록 열이 내리지 않고 새벽에 아파하는 것도 점점 더했지.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대. 쳐죽일 놈의 새끼. 아, 옛날에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왕진이라고 해가지고 가방 들고 다녔었거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 뱃속에서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다음에야 겨우 맹장염인 걸 알아낸 눈치였었다. 맹장이면 어때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상처 요만큼 나 있고 방구 한번 뽕 끼면은 밥 먹고 끝이야. 이렇게 하루 만에 퇴원해도 돼. 이렇게 되게 간단한 수술인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가 되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분명 오진한 그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으로 창섭은 뜻을 세웠어. 뭐라고? 내가 저런 병신 같은 의사가 되진 않고 맹장으로만큼은 사람 죽게 만들지 않겠다. 아버지가 권하는 농사고등학교를 마다하고 의대를 들어갔고, 와, 지 맘만 먹으면 의대 가는 것도 대단하다. 응? 잘했겠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맹장만큼은 거의 최고야, 이 아저씨 창섭이.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것이다.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 땅 팔아서 돈 좀 대주세요.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다 갖춰놓은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와, 동생에 대해서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새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결국에는 너가 그렇게 떠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던 거니까.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만이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오늘 와서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바로 갈 거야. 아버지하고 일 보고. 어때? 굉장히 자신만만해. 왜냐면 아버지한테 이따가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되게 계획이 촥촥촥촥촥 다 세워져 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창옥이라고 죽은 누이 동생을 부르는 창섭이의 마음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서사갈래의 3요소예요. 인물, 사건, 배경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합니다. 행동, 사건에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현장감도 느끼게 하고요. 인물의 성격과 태도,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지. 사람은 어쨌든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이렇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묘사도 해줍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사람을 죽일 때에는 비 내리는 밤인 거지. 이렇게. 남녀 사이가 너무 남주 여주 너무 달달하고 행복하고 사이 좋아. 그런 날 꼭 어떻게 놀이동산 날아갔는데 놀이동산에 비 오는 날 놀러 간 적 있어? 없지. 놀러 가봐야 롯데월드지. 비 안 오는데. 작품의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해 줍니다. 초겨울 황량한 풍경. 창옥이를 그리워하는 창섭이의 쓸쓸한 마음과 조응합니다. 요거는 메모치고 외워 놓으셔야지. 의사가 되려고 한 까닭은 이미 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획이 됐어. 작품의 계절적 배경, 초겨울입니다. 초겨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량한 분위기다.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창섭이의 슬프고 쓸쓸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3번 창섭이에 대한 심정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에 거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문이 너무 길어서 최대한 본문 훑는 거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벌써 전개 부분이네요. 길은 그전보다 넓어더 좁고 바닥도 평탄했다. 비가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황토길 질퍽질퍽했는데 복판으로 한가운데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가기 십상이었던데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옛날엔 꾸불꾸불 이런 길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지는 길이었었는데 오늘 와봤더니 이렇게 길이 넓어졌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넓어졌어. 요만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는 바위를 깨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채워 놓은 거지. 길 가운데에도 이렇게 자갈을 잘 깔아놨고 누가 돈 쓰고 힘 써서 길을 이렇게 관리해 놨단 얘기지. 창섭이네 아버지야. 이렇게. 창섭은 이렇게 길 좋을 줄 알았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 빌려올 걸 했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지금 이제 자기 집 논과 밭들, 사실 창섭이 눈으로는 지금 뭘로 보여? 내 병원 확장할 때 쓸 돈으로 보여.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밭의 돌각담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은 것이다. 이미 이것만 봐도 어떻게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느껴지는 거지. 땅 관리를 엄청 잘한 거든. 창섭이의 아버지는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하기로 근방의 소문난 영감이었다.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을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자, 창섭이 있죠? 창섭이의 아버지가 있고 창섭이의 아버지 위에니까 할아버지 있을 거고 창섭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조상님들은 어떻게 계속 땅을 늘리고 근데 창섭이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성격이었는데 땅을 못 샀어. 땅을 늘리지를 못했어. 왜? 도박했나?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창섭이 서울로 보내서 의대 보내니라고 돈 많이 들었어. 그래서 땅을 못 늘렸었던 거지.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는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들었어도 여기 창섭이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나한테 부자 소리는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었다. 드럭드럭 탐을 내서는 뭐하니 욕심이 없어. 할아버지께서는 쇠똥을 맨손으로 옮겨다 넣으시던 논, 우리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기름진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지고는 내겐 벅찬 일일 거다. 창섭이 아버지가 땅을 못 놀린 이유는 뭐예요? 물가가 높아져서.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어. 아들 유학 보내서. 그리고 어디가 있냐? 땅 늘리는 거에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못 놀린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들 유학이 제일 컸었을 것 같아요. 하고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 논으로 품을 몇씩 들여서 가면서 삐뚤은 논매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줄여서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둑맞기 하기라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있는 땅을 관리 잘 하는 거야. 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요거 빤빤하게 펴서 반듯반듯하게 논을 만드는 거지. 밭에다가는 어떻게 돌로 직접 쌓아서 바람막이 담도 쌓아주고, 암튼 땅에 엄청 정성을 들이는 거다. 땅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어우야, 아들이 이제 어떻게 의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뒷바라지 하면서 돈 안 보내줘도 되지. 그러면 땅 늘렸으면 됐었을 텐데 이제는 동네 길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그러니까 땅을 늘리지 못했던 거지. 남을 주면 땅 버린다고 여간 근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모두 자농 직접 농사 지으면서 버텨왔었다. 그렇지, 아들이 의사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 나이는 꽤 됐었을 거예요. 정말 환갑 칠순 이 정도 넘어갔을 거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왜? 나만큼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지. 실속이 아버지는 투덜투덜 좀 되기는 했어. 타작만 못한다, 일꾼 셋이 지들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 등 남는 게 없어 1년 내내 농사 지어봐야 이해를 따져가며 비평하는 소리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창섭이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땅에 관련돼서는 타산,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누구?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임자, 창섭이 아버지가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에 그루만 남은 논과 밭, 별을 다 베고 나면은 이제 맨바닥이 보이잖아. 근데 우와, 이게 진짜 엄청 평평해. 논 자체가. 밭도 그래. 언저리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농사 조금만 지을 줄 아는 사람 눈에는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미친 듯이 관리와 정성을 다한 논이었었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팔아서 돈으로 벌려는 게 창섭이의 목적이죠. 아무리 수입이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농사 잘 안 지어본 내가 봐도 땅이 너무 관리가 잘 됐고 좋아. 이런 놈 팔자니 솔직히 좀 아깝기는 하다. 아유, 아버지한테 조금 너무 죄송하기는 하네 라는 마음이 들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땅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그러나 잡히기만 해가지고 저당을 잡히는 거죠. 담보를 잡히는 거지.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고 서울에서 큰 양관, 양식 건물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땅 팔자고 내려온 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버지가 재산을 늘리지 못한 까닭 여기 주황색으로 색깔 칠해드렸죠? 여기 주황색으로 색깔 칠해드린 것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 놓으시면 되겠고 밑으로 나오면 인물의 전형적인 인물, 개성적인 인물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전형적인 인물은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거고요. 개성적인 인물은 특정한 것보다는 좀 튀는 애들이지. 제일 대표는 길동이지 길동이. 이렇게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개성적인 인물이야. 세상에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없어. 착하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는 있을 수가 없어. 제 친구 좀 있는데. 아니야. 없어. 이렇게.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창섭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도 창섭이도 전형적인 인물이야. 전형적인 인물.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길동이처럼 특별한 인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창섭이든 아버지든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아버지가 땅을 놀리지 못한 이유. 좋아. 일관성 있게 요 색깔로 칠해 놓은 거 1, 2, 3, 4, 4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야? 땅을 늘리지 못해서 가난했다야? 아니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땅을 대하는 아버지와 창섭이의 관점 별표. 창섭이는 땅을 팔아서 병원 확장에 쓸 거고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금전적 가치, 땅을 돈으로 본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땀에 엄청 정성을 들이죠. 가꾸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야.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마디 나와 땅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 정도 있죠. 창섭이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서 소문나 있는 영감이었다. 직접 제시.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요약적 제시. 다른 말로 말해주기. 영어로 telling.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접 제시는요. 간접 제시는 말을 통해서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showing. 큰 따옴표 있으면 일단 간접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것만은 꼭 이따가 잘 풀어주시고요. 오른쪽 눈 감고도 풀 수 있죠? 자, 다음 왼쪽. 아버지께서는 내년에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살짝 좀 재수없어. 그 전부터 좀 모시고 있지. 이렇게. 입니다. 그럼 진작에 모시든지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그쵸? 다시 진작에 모시지. 지가 돈 필요하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체크.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병원으로 내려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 땅을 당신, 여기에서의 당신은 아버지 보고 당신이 뭔데 할 때 그 당신 아니에요. 3인칭 존칭이죠. 아버지만큼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와, 땅을 빌려주는데도 아무한테는 안 빌려줘. 땅 전부를 소작을 내맡기고 서울에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거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땅을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 헛수작하고 있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지.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창섭이지. 하여튼 자식놈들은 다 이런 생각해. 창섭이는 샘말에 들어서자 동뒤에서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끄트머리에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우와 무릇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서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돌다리 별표. 바로 이게 전통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어째 그렇게 갑자기 오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으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요것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로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이 있고 여기에 돌로 굵직 해놓고 판때기 요렇게 크게 얹어놓은 요렇게 얹어놓은 돌다리 중에 이 중간께 하나가 지난 홍수에 돌다리가 이렇게 떠내려 갔거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끌어다가 다시 올려서 여기 위에다가 제대로 다시 올려놓을 거야. 다리를 고치려고 하고 있지. 개울을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 놓여 있지만 요렇게 징검다리가 뭐 이렇게 군데 있기는 있지만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쳐서 비만 조금 오면 얘네들 다 물에 잠겨. 그래서 사람들의 요게 메인 다리야. 이렇게. 이 큰 돌다리로 통행했다. 창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에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 다리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창섭아?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는데 징검다리로 건네올 수가 없잖니. 그래서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다. 마을 사람들이 다 유용하게 잘 쓰는 이 다리 창섭이 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야. 그 후 5, 6년 동안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두께가 30cm, 폭이 3, 68, 한 1.8m짜리 1.8m짜리 30cm 돌이야. 어마어마하겠지. 길이는 10자, 폭이 6자 1.8m, 길이는 10자, 그러니까 얼마? 3m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했다. 진짜 큰 돌이 떠내려갔어.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었던 것이다. 괜찮나요? 돌다리는 전통적인 거고 나무다리 체크, 편리한 물질 문명, 근대적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이제 작정하고 다리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내가 마을에 노인되니까 젊은 것들 나와서 다리 좀 고쳐 이럴 거야? 아니야. 아버지가 사람들 삭도 주고 중간에 새참 밥도 먹이고 끝나면 또 잔치처럼 고기도 먹이고 해서 아버지 자기 돈 써가면서 돌다리 놓는 거야. 이런 것들. 왜?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 돌다리에 담겨 있는 거거든. 창섭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돌다리 건너면서 천자문 배우러 다녔고, 창섭이네 엄마 시집 올 때도 이 돌다리 건너왔고, 창섭이 아버지 죽으면 이 돌다리 건너서 선산에 갈 거고, 창섭이 서울로 유학 갈 때도 이 돌다리 건너가는 거고, 그러니까 창섭이 아버지한테 이 돌다리는 그냥 가족의 역사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돈 주면서 고칠 수 있는 거지. 오른쪽에 잠깐만 볼게요. 땅을 팔고자 하는 제안한 명분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지. 됐고 소설의 소재 됐고 한자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데 됐어? 30cm 됐고 암튼 큰 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땅을 팔고자 하는 창섭이의 합리화 과정 결국엔 뭐다? 땅을 파는 일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 거짓말. 나무다리와 돌다리의 상징적인 의미 별표. 나무다리는 만들기 쉽고 건너기만 하면 된다. 불안정하죠. 돌다리도 무너지는 장마면 나무다리는 진작에 무너져 있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적 가치관. 하지만 돌다리는 만들기 어려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있고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아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온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에이, 그러면 돌다리가 무너지면 안 됐었죠 라고 하는데 뒤에 또 부분 보면 요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쯤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미리 쌓여 있었던 돌만 조금 파내서 물 좀 잘 흘러나가게 했으면 애초에 넘어지지 않았을 돌다리였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해줄 거예요. 돌다리에 내려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우리 한 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여기 봐.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대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아버지와는 달리 창섭이의 엄마는 인생의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낙이 창섭이 아들 손자들이야. 손자들.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이렇게 꼬시고 설득할 이유가 없어. 아유 어머니 오셔서 손자들 매일 보셔야죠. 그러면 알았다. 그럴 엄마야. 오늘은 그냥 바로 올라가야 돼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갈 걸 뭐하러 왔소? 이제 어머니께선 서울로 모셔갈 제비를 하러 왔다오. 어머니 서울로 모셔가려고 내려온 거예요.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같은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라면서 손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지. 어머니는 사실 땅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이나 애정이 크게 있지는 않아.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어머니한테 누구야? 손자 아이들이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었다.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었다. 아버지는 쉽게 내 얘기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걸 암시해 줍니다. 자, 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개울에서 들어왔다. 벌써 달이 다 오렸나?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자, 아들놈의 말하는 형태는 냉정하게 차근차근 이야기.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젠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병원을 바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땅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게 순리다.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지만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한다. 저 한 달에 3,000 땡길 수 있는데 1,000밖에 못 땡겨요 아버지. 그냥 이런 느낌.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좋은 양옥이 하나 나왔다. 인쇄소였는데 전체가 콘크리트라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좋은 건물이다. 3층은 살림집,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바꾸기도 쉽다. 인테리어 비용 별로 안 든다. 각 층에 수도가스 다 들어온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저렴하지만 32,000원. 지금 병원 팔면은 15,000원쯤 벌겠지만 그것은 인테리어에도 쓰고 수술실 기계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한다.
라는 것들. 일단 어때요? 뭐 하는 것, 여기 보세요. 뭐 한다라는 것, 뭐 먹어, 뭐뭐 한 것, 뭐뭐 한 것이라고 하면서 엄청 논리적이고 차근차근 마치 요즘식으로 따지면 아버지 앞에서 PPT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듯이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지. 난 말을 겁나 잘해. 우리 아버지 넘어올 것 같다. 시골에 땅을 둔데 봐야 1년에 고작 3,000원 밖에 안 떨어지지만 땅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아버지 1년에 10,000원씩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 다음에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땅 사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잡고 들었다. 지금 아들 입장에서의 땅은 오로지 뭐야? 병원 확장에 쓰일 미천 자본인 거야. 아들 창섭이에게 땅은 내력이 중시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냥 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일종의 담보물로 보고 있는 거지. 점심이나 먹으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대답하겠다. 라면서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지.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아버지 들어온 이유는 이제 밑에 떠내려간 돌 이제 다리 밑에까지 끌고 오고 자 좀 쉬었다 하게 하면서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서 청년들 시켜서 이제 돌 올려놓고 점심상을 받은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들이 말하는 거랑 아버지랑 말하는 거랑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아들이 이야기할 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접 제시로 이야기하고 있어. 아들의 이야기는, 아들의 생각은 간접 제시하고 있어. 이제 뒤에 아버지 보면은 또 좀 다를 거예요. 옆에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어머니가 바라는 것 됐어.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 방공, 방화. 무슨 말이에요? 방화. 불나도 건물 홀랑 다 타지 않아요. 방공. 어지간한 폭격은 견딜 수 있어요. 이거지.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시대였었구나. 수도가스 다 들어옵니다. 서울에도 근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 됐어. 다음 페이지. 핵심 정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아들내미 창섭이는요. 아들내미 창섭이는 의사로서 병원 확장을 위해 땅 팔자고 제기하는 땅을 돈으로 봅니다.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다음 아버지는 어때요? 시골의 농부. 땅을 삶의 터전으로 본래적 가치를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상관없이 그냥 손자들하고만 같이 살면 좋겠다. 땅에 대한 창섭이의 생각, 창섭이의 생각. 창섭이는 금전적 가치로만 봅니다. 죄송해요. 색깔을 좀 구분해 줘야지. 금전적 가치로 봅니다.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력은 중요하지 않고 대체. 이 땅 아니면 다른 땅이어도 되지. 땅이면 다 똑같은 땅 아닌가? 이런 느낌. 창섭이의 말하기 방식, 차분하게. 실용적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점심을 자시면서 점심 먹고 얘기하자라고 해놨는데 이제 아버지 점심 드셨어. 원 요즘 사람들이 힘이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릴 때 봤는데 불과 연화 문명이 이어서 거들었던 돌인데 내가 어릴 때 그 돌을 만들 때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나무다리.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섭이 생각 어때? 창섭이는 실리적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근대적이야. 좋은 건가? 아니야. 꼭 좋은 거는 아니야. 너도 그런 소리를 하냐? 나무가 돌만 하든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냐?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났고 시체 사람들, 요즘 사람들 말이야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아는데 인정, 정을 주는 건 사물한테도 정을 줄 수 있어.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 끼고 그 다리로 길을 끌어다녔어. 니네 엄마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나한테 시집왔어. 내가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자 아들,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땅 팔 생각 없다. 예? 놀랬어. 내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는데 아버지한테 씨알도 안 맥힌 느낌. 에? 천금이 쏟아져도 나는 땅 못 판다. 땅을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며 땅에 대해 애착이 큽니다. 창섭이와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지만 실제는 뭐라고? 가치관과 가치관의 갈등인 거예요. 내 아버님이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가면서 모신 돈으로 장만한 논들이야. 돈이 있다고 어디에 가서 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같은 걸 사. 너 가서 땅 봐. 그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땅인 줄 알아? 느르지논에선 느티나무는 어디가 있냐? 느르지논 독시장밭 느르지논 녹에 들어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곤 한다. 은행나무 볼 때, 느티나무 볼 때 경건해. 그거 보면서 땅에 대한 애정을 다지는 거지. 땅이라는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땅이 없어 봐라. 집이 어딨고 나라가 어딨냐. 빨간색으로 체크.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땅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 문장 찾으세요 하면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로만 사 모으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 이자만 생각하고 지 조상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하고 헌신짝 버리듯 하던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쇠모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괴이한 것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 창섭이는 할 말이 없죠. 자, 어때? 아까 창섭이의 대사는 전부 다 간접인용 처리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큰 따옴표 타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이게 뭐지? 인물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 네가 누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냐? 내 덕인 줄 아냐? 내가 땅 없이 뭘로? 야 아들놈, 너 창섭이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라. 너 의사 된 거 땅 덕에 된 거다. 자고로 하늘 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에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냐? 야 아들놈, 땅 파는 건 하늘 파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뭐 땅은 하늘하고 똑같은 거야. 야씨, 넌 그딴 생각하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넌 땅이 무섭지도 않냐? 똑같은 말이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또 잠깐 볼게요.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땅에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돌다리를 보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어이구야, 여기에다가 합시다. 훼손된 전통적 가치를 복원해서 지키려는 노력인 거다. 나무다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돌다리에 담겨있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 됐고, 이 돌다리에는 창섭인의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끝. 땅을 술러 둘러싼 창섭이와 아버지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는 가치관과 땅을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가치관 대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떠한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 대 전통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왜? 창섭이하고 아버지 둘 다 전형적 인물이라고 아까 했었으니까.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 땅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본질적 가치를 중시 여깁니다. 땅의 본질적 가치는 뭔데? 땅 없으면 사람도 없어. 천지 만물의 근원이야.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들, 돈벌이 수단으로 땅을 생각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계속 아버지 대사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 있죠. 야,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이 우습지. 땅처럼 응과 원인 결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준다. 노력한 만큼 분명히 땅은 준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마음에 안 들어. 땅은 소작인한테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시에 가서 소출 팔아다가 모아서 도시에서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1원 한 푼에도 벌벌 떨면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이거 너무 오랫동안 농사 지어서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이거 비료라도 좀 뿌려야 되겠고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야. 막대 먹은 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아냐? 배고프다라는 땅이 얼마나 많냐? 배고프다는 땅은 뭐예요? 관리 못 받은 땅. 거름 같은 거 못 먹은 땅이겠지. 해마다 걷어만 가고 수확만 해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는 줄 아냐 모르냐? 두기 떠나가니 아냐? 걸음 한번 제대로 냈냐? 성급하게 돼서 소작인이 우는 소리를 좀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양의사들, 주사침 노즘, 애꿎은 금비, 화학비료만 갖다 털어넣지. 화학비료도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선 야 죽으면은 어차피 땅에 묻힐 놈들이 땅 그렇게 우습게 보면 되냐 임마?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볐다.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자기 위주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아버지의 대사를 통해 자기가 이기적인 것 깨달았어.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 땅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애착이 있었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이 용납이 맞모였다. 이빨도 안 들어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씀하셨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고 싶은 얘기일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겠지.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은 안다. 아들, 이해는 해.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쓴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 사람을 살리는 어진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욕심 부리지 말고 아들, 매사를 순턴하게 진실하게 해라. 욕심 너무 부리지 마라. 이거지. 여전히 창섭이는 아무 말도 못하죠. 네가 가업을, 농사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탓하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모리베이 악업, 양아치가 하는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하니? 너 농사 안 짓고 어디 가서 뭐 고리대금 업자를 하거나 양아치짓 하거나 깡패를 하거나 그랬으면은 싫었을 텐데 의사니까 그나마 내가 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만 3, 4대째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이 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어이구 많이 애석한 심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너 의사 된 거는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자식 둘 낳는데 하나는 딸내미 어릴 때 죽었고 이제 아들은 의사 돼서 농사 지을 수가 없고 이제 이 땅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에는 누구한테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게 안타깝기는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밑에 그림 보면 아들은 눈빛이 이런 게 그냥 짜증난 얼굴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당황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 아버지가 비판하는 지주들의 태도는 지주들 야박하게 굴며 땅을 홀대한다. 이 소설에서의 갈등 구조는 근대적 가치관 지닌 창섭과 전통적 가치관 지닌 아버지의 대립이 주된 갈등이다. 그래서 자꾸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지만 사실은 가치관 대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죠. 다음 페이지. 아버지의 비판의식, 땅을 홀대하는 사람, 땅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창섭이는 아버지의 대사 몇 개 듣고 깨달았죠. 아버지는 땅이 종교야. 땅 팔아서 병원 늘리고 나중에 땅 사드릴게요. 그거는 이단적인 계획이야. 이렇게 중세였으면 화형당할 수도 있어.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한 걸 깨달았죠. 아버지는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언짢고 아들이 농사 이어받지 않는 것은 안타깝고 아쉽고 이렇겠지. 결국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까? 최대한 비싸게 팔까? 아버지 그러면 땅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파냐 마냐 요 차원에서 또 생각하고 있어.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냐? 너도 이제는 말했지만 너도 문서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 노릇하게? 너 내가 죽으면 땅 물려받으려고? 그따위 지주하고 소작인 틈에서 땅들이 얼마나 고른 줄 아냐? 안 된다. 나 땅 팔 거다. 너한테 안 물려줘 임마. 나 죽을 땅쯤 되면 다 팔 거다. 돈에 팔 줄 아냐? 사람한테 팔 거다.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즉 창섭이 아버지, 자기처럼 땅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만 팔 거야. 건너문의 용문이는 누르지논 같은데 1년만 농사해보고 주워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하나지 않겠다고 했다. 용문이는 좋은 땅을 알아볼 수가 있어. 독시장 같은 거 내놔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집 팔아서 그 땅 사러 올 사람들이다. 좋은 땅 아는 애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옳겠냐. 용문이 문보 덕길이는 여기 사람한테 팔 때다에 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거지.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난 김에 내 유언이다. 우와 씨 이거 아버지 땅 팔아서 저희 건물 좀 올릴게요 라고 했는데 유산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꽃이다 씨. 어차피 내 땅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을 내냐.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갚아서 해마다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니네 엄마가 먼저 죽으면은 내가 묻고 내가 먼저 죽으면 니네 엄마만 그때 서울로 다시 데려가라.
내가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면서 큰 죄 짓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것만 만족한다. 자부심. 아들, 너의 젊은 욕망, 땅 팔아서 병원 확장하고 싶은 거 못 들어주는 게 아버지도 섭섭은 허다. 미안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을 지켜오는 게 있다라는 걸 무시하지는 말아다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아들, 너도 아버지 좀 이해해. 이거지.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고 옆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이 대사가 중요한 대사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잘 봐.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해. 아버지에 대해 존경은 하고는 있어. 이렇게.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했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가치관은 이 중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구나. 오른쪽도 위로 올라가 볼게요. 뭐 위에 내용은 됐고 소설의 서술 방식은 서술 대놓고 말하면 직접 제시고 묘사 대화를 하면은 간접 제시다 라는 것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직접 제시에 해당되는데 밑줄 그어놓고 인물 제시 방법 같은 것 찾기. 간접 제시 해놓은데 밑줄 그어놓고 뭐 다른 것 찾기. 요 정도겠지. 소설 돌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소설을 배움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은 소중한 거구나를 깨워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 속물이에요? 땅은 비싸잖아요. 땅 너무 비싸잖아요. 땅은 비싼 건 둘째를 떠나서 어떤 땅을 사야 될지를 잘 모르지. 이렇게. 누가 여기에 공항이 생긴데 뭐 알려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어때요? 땅이 너무 넓고 저기 앞에 바닷가에 엄청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저희가 파는 땅이라고요. 해가지고 땅을 샀더니 다음날 가서 봤더니 땅이 안 보여. 미물때 잠기는 땅이야. 그런 땅을 살 수도 있잖아. 사기당해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지. 이 사람이 자꾸 땅 보러 밤에 오래. 바보 아니에요? 그럼 바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여기 빨간색 별표. 누구의 태도? 서술자의 태도. 잘 봐. 창섭이가 말할 때는 서술자가 요약해. 창섭이의 감정이나 감정이 안 드러나. 하지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대화로 얘기해. 아버지의 감정과 말투가 다 드러나.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하는 거랑 그 얘기 그대로 따오는 거랑 누구 편이야? 그대로 따오는 거 그 편이지. 서술자는 땅의 만물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소설 쓰는 기법이고 다 생각해서 쓰시는 거겠지. 자, 2번도 중요해요. 창섭이는 여기 봐.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동조하는 거는 아니야. 왜냐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영원한 결별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존경을 표하고 훌륭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아버지의 신념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의 심정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유언은 뭐 됐고 사람한테 땅 팔 거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버지 마음이 편한가? 아버지 마음도 편하지는 않아.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서 있을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한 것처럼 외롭고 불안한 심사조차 설레였었다. 그런 유언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해도 나의 고집. 아들한테는 좀 너무 미안한데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겠지.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도 잠도 달도 오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해서죠. 젊어서 서당에서의 읽었었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백낙천의 시 체크. 거의 시험 문제예요.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부터 먹여서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의 힘을 얻자 어디론지 저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고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했고,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좀 똑같네. 그렇죠? 여러분들 언젠간 부모님들한테서 독립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 살던 가정을 꾸리든 할 거잖아. 이렇게. 제비도 그래.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를 가리켜서 새끼들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도 새끼 쪽에는 그랬었다라는 풍자의 시였었다. 이렇게. 창섭이 아버지도 생각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농사 같이 지었으니까 같이 살기는 살았을 거야. 이렇게. 창섭이도 그런 거구나. 창섭이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입니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 보러 나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받치는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틀 해놓고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큰 거를 얹어 놨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다리 밑에가 요만큼의 물에 잠긴 부분이 있겠지.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여기에도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나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서 쾅 굴러보았다. 여기에 올라가서 쾅 하고 뛰어보았다. 잘 뛰는데 할아버지.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 있을 리가 없다. 왜? 돌다리니까.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와서 소금 접시와 얼굴 수건을 가지고 나왔고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하고 세수했다. 나중에 겨울에 이가 시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면서 물어놨다. 어우 시원해. 수염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어떠한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비가 많이 와도 많이 와봐야 이 정도지 세상 사람들 다 쓸어가 버릴 만큼 비가 이만큼 오지는 않아.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 갔던 게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여기가 좁아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휩쓸려 궁그러져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것이다. 요렇게 다리 돌 세우고 돌 세우고 돌 세워서 여기에다가 다리 올려놨는데 물살에 와서 요 중에 하나, 한 요 정도가 어떻게 훅 빠져서 없어졌었던 걸 거다. 이렇게. 비가 와서 다리 무너진 거 아니야. 미리 바닥을 치우고 요 사이에 여기 쌓인 자갈들 다 긁어내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주면, 여기 잘만 보살펴주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는 거다. 그저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서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무슨 얘기야? 모든 것을 정성 들여서 보살펴야 한다. 백낙천의 시를 떠올리는 모습 외에 늙은 제비랑 자신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백낙천에 어디가 있냐 늙은 제비가 자신과 닮았다고 느껴서 창섭이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아버지가 생각하는 천리 여기 빨간색이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조심하고 보살펴서 사는 것이다. 다음 백낙천의 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 새끼 제비는 창섭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는 아버지고. 창섭이 그래 아들놈 농사 안 짓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겠다. 아버지의 인생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었으니까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매사 조심하고 모든 것을 정성 들이자. 결말의 의미 결국에는 뭐예요? 땅의 가치를 되새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또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디 보자.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리하면서 줄거리 파악해 봅시다. 줄거리를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창섭이는 서울에서 의사인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성격에 대해서도 이미 다 확인하셨을 거고 성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 제시 방법이 중요한 거다. 이 글에 드러난 주요 갈등,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나무다리와 돌다리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죠. 나무다리는 근대적 사고,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 둘이 붙지만 글쓴이, 작가는 돌다리 편을 들어주고 싶다. 뭐 이긴다, 윈 표시는 좀 그래도 그냥 글쓴이는, 작가는 요거 편이다. 창섭이와 아버지의 갈등하는 까닭, 갈등의 이유는 땅을 팔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땅에 대한 가치관 정도 되겠지. 아버지와 창섭이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 계속하고 있어서 얘는 따로 표시도 하지 맙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믿고 있어요. 용재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용재 당신은 아버지 편이야? 창섭이 편이야? 난 얘기할게. 난 창섭이 편이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또 땅을 하나 사드렸더니 세상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럼 또 팔아야지. 더 좋은 땅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 앞으로 한 2만 평 사드렸었는데 오씨 거기 공항 들어선대. 그럼 또 팔아야죠. 어? 떼돈 수준이 아니고. 그 떼돈 수준이 아니지. 뭐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중에 공항 될 것 같은 땅 사드려. 어디가 있냐?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도시에는 근대적 서양 건축물이 들어서고 서양 문화가 밀려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익혀야 한다라는 사고. 고향의 집 땅을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창섭이 아버지는 너무 꼴보기 싫어하시는 거지. 괴이하다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이 작품을 쓴 의도 결국엔 주제죠. 금전적 가치만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원인 거 알아야지. 임마 니들 너 어차피 죽으면 땅에 묻힐 건데 땅 그렇게 홀대하면 되냐 이 나쁜 인간들아?
이 글의 서술자를 알아봅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서술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맞아 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었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인칭이란 이야기고요. 등장인물의 심리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이지.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아버지나 창섭이를 서술자로 바꾸면 아버지가 서술자면 아버지의 생각 심리 잘 드러나겠고 창섭이가 서술자가 되면 창섭이의 심리 생각이 잘 드러나겠지. 대신 상대방의 생각은 잘 모를 수 있을 거고. 됐어. 그냥 요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눈에 핏대를 세우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서술자를 바꾸기 전과의 차이. 요 말은 외워둡시다. 등장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 해당 인물의 내면 심리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내면 어떻게? 들은 것 처리로 해야 된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나중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아들놈이 내 앞에선 그랬지만 뒤에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국어의 힘 펼치기 열심히 잘 펼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 빈칸 채우는 것들 요 정도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일단 정지.